같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내가 화가 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호로서 네.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 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무작정 화를 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 화를 적절하게 푸는 방법도 네.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원장님들도 많은 환자분들 만나 보셨을 텐데 환자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환자분들이 계실지 궁금하거든요.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당연히 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제가 이제 약간 나이가 어렸을 때는 네. 사실 환자분들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조금 만만하게 보시고 특히 여자 원장들은 좀 그런 경우를 좀 겪기도 예. 하는데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고 가다 보니까 약간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기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노 조절과 화를 내는 게 보통 이제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또는 타인이 나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예. 또 하나는 자기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를 자기가 못 이루었을 때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을 인지하는 거나 타인에 대한 기대를 한다거나 자기의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이게 다 자기한테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탓을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을 해요. 남 탓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괜히 길거리 가다가 다른 사람을 뭐 폭행을 한다거나 뭐 물건을 확 발로 차서 부순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원인이 외부에 있질 않아요. 그게 다 나한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늘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충동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화를 막 냈어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 화내는 게 싫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말을 들어주다 보면 이게 반복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상대방이 들어주는 걸 하면서 오. 이게 습관적으로 내시는 어떤 분들이 그 있어요. 학습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족분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지 계속 그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이게 습관화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잘못됐는데 남의 탓을 하면서 너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약간 좀 폭력 상황을 가지신 분들이 예. 거의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변의 가족들도 어떤 그 분노 조절 장애 환자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주시면 그게 계속 학습이 돼서 굉장히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가족과 어떤 그 본인과의 모두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예. 네네. 이게 그 여러 가지 오늘 어떤 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문제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나를 그렇죠. 한번 돌아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제가 책에서 읽었던 부분이 그 제가 화를 다스리는 그 네. 방법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화가 나는 것 같다 싶으면 네. 나를 마치 타인을 보듯이 이 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보면 오. 화가 좀 이렇게 가라앉는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화를 좀 의식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분노나 화 이런 감정들을 어떤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원장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제가 하죠. 네. 화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렇게 모든 게 정신적인 원인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이상이 있을 때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안 그러던 엄마들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호르몬이 이상이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뇌 자체가 좀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들이 치매가 걸리면 성격이 변하고 화를 안 내고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그런 거는 뇌에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혹시 주변에 이제 성격이 변해서 갑자기 안 그러신 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호르몬이나 어떤 뇌의 이상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굉장히 억압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았던 어떤 가정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어렸을 때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다가 네. 그게 성장을 한 다음에 자기가 힘이 생기면 무력으로 그렇게 이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이렇게 노력을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자존감을 갖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게 표출이 되는지를 그 원인을 거꾸로 돌아가서 한 번쯤은 살펴봐서 어떤 그 원인을 찾았으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그 꾸준히 노출됐던 어떤 스트레스를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표출을 할 수 있는 분출하는 방법을 꼭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충동적으로 화가 나는 경우에는 그 직전에 굉장히 초조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초조함이 분출이 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고 이 초조한 거를 객관화를 시키고 어떤 원인을 찾아서 노력을 해서 인내심으로 바꾸다 보면 그게 이제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기, 그다음에 어떤 원인을 찾기, 그다음에 이 초조함을 인내심으로 바꾸는 어떤 자아 성찰 같은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돼야지 이게 되는 상당히 조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예. 시간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해야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지가 않게 되겠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박소연 원장님 말씀 함께 보셨고요.